학교 프린트 다 받아지면 내용 정리하기로 하고 작년 프린트로 서연이가 이거 프린트 지난 시간 받아갔는지 확실치는 않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 학교 프린트 보시면서 수업 들어도 됩니다. 동일해요. 작년 필기 한번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일지라도 한번 더 정리하면서 갈까요? 고유명사 표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필소, 어찌나 한자의 소리를 빌려서 표기를 하는 음차의 방식과 세금의 내창자에서 세내 한자의 뜻을 빌려서 표기를 하는 훈차의 방식 모두 고유명사 표기법의 방식이었다. 음차랑 훈차 두 가지의 표기가 가능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서기체 표기 방식에서는 우리말 어순을 따랐지만 형식 형태소의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기체 표기의 방식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특징이 우리말 어순이지만 조사 어미의 형식 형태소를 생략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두랑 구결은 뭐의 차이인지 그냥 자습서에 있는 대로 알아주시고 여러분의 필기대로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 어순으로 표기하는 서기체 표기에서 역시 형식 형태소의 한자 표기는 생략이 되었다. 구결은 토를 달았다라는 걸로 여러분 필기대로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했죠. 선화공주님은 이라고 했을 때 님주자 두 번에 앞에 있는 님주자에서는 음차, 뒤에 임주자에서는 임자를 빌리는 훈차, 그리고 선화공주님 은 사이에 있는 보조사 은이기 때문에 음차로 표기를 하고 남 극지 얼어두고 남은 명사이기 때문에 훈차, 극지에서의 어간의 극은 훈차, 지는 음이기 때문에 음차, 얼어두고는 어떻게 표기해야 된다? 훈차, 음차, 훈차, 음차, 뜻음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간어미, 어간어미라서 뜻음. 맛동방을이라고 했을 때 목적격 조사 을이 당연히 조사이기 때문에 음차, 밤에라고 했을 때 밤은 명사이기 때문에 뜻을 빌리고 애는 조사이기 때문에 음을 빌리고 몰래 안고 가다 어떻게 마무리 지으셔야 된다고요? 뜨듬 하고 마무리 지으셔야 돼요. 뜨듬 괜찮습니까?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국어의 역사의 학습지 두 번째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상제 후에 훈민정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발간한 악장 및 서사시의 악장가사 용용이 나르샤를 기억을 하라라는 프린트를 주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악장이 아닌 것 같단 말이야. 3번이 악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3번이. 먼저 3쪽부터 먼저 봅시다. 학습지 3번부터 먼저 봅시다. 학습지 3번에 주제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후대왕에 대한 관계야. 이걸 그대로 외워야 되거든.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쌤이 준 프린트의 세 번째 프린트를 보고 갑시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 기억하시고 후대왕에 대한 관계 밑줄 거서 125장이라고 줬자. 후대왕에 대한 관계의 메시지는 어디에 제시되었다? 125장에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갈래는 뭐라고? 악장. 영웅서사시야. 영웅서사시. 그리고 축복을 보내는 송축가, 그리고 조선의 개국에 대해서 쿠데타가 아니라 하늘의 천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야 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개국송, 그리고 조선 왕조에 대한 예찬적 성격, 서사적이면서 설득적이다. 설득적인 이유는 뭐다? 후대왕이 경천근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후대왕아 띵가띵가 놀다가 그 백성들한테 미움사면 임금의 직책에서도 물러날 수 있는 것이니라 라는 것으로 설득적인 성격은 후대왕의 경계 125장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한테 뭐를 설득한다? 경천근민하라. 태강왕 고사를 인용을 해서 경천근민하지 않으면 조상님만 믿고 사냥을 하다가는 임금의 직책에서 쫓겨난다 라는 것으로요. 후대왕에 대한 관계의 메시지가 125장에 담겨져 있다. 세 번째 특징은 별표 치셔야죠.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으로서의 악장. 제목이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제목 뭐지? 용비어천가입니다. 네, 용비어천가는 최초의 한글로 기록된 문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악장이 용비어천가, 최초의 장편 영웅서사시라고 생각하면 돼. 태조 이성계에 대한 예찬 영웅서사시라고 생각하시고 15세기 한글로 창작이 된 첫 번째 작품이기 때문에 최초의 문헌이다 보니 국어의 연구에 기준한 자료가 되어줍니다. 특징 6가지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객관식 문제로 나온 게 기억이 납니다. 그대로 외워주세요. 악장의 영웅서사시, 송축가, 개국송, 예찬적, 서사적, 설득적 성격,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인 용비어천가,
최초의 악장문화, 최초의 장편 영웅서사시, 15세기 국어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어준다. 악장이라는 갈래에 대해서도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조선 초기에 발생한 시가의 형식으로 주로 이성계의 덕과 무공을 찬양을 합니다. 찬양 외에라는 뭐라고? 예찬. 조선 건국의 성업가 왕실 번역 송축을 담고 있다. 왕실 번역 송축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조선을 홍보하는 PR성의 노래다 보니까, PR하다라는 거 알지? 홍보를 하는 노래다 보니까 용도가 제한적이었다. 향유층이 두텁지 못했고 국가체제가 정비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아서 쇠퇴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런 말들이 그대로 선지로 나왔었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도가 제한적이라서 향유층이 두텁지 못했다. 국가체제가 정비된 후에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아서 쇠퇴가 되었다. 창작 동기도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내적인 동기는 무엇으로요? 역성혁명으로 이루어진 쿠데타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명으로 이루어진 조선 건국이다라는 것으로 합리화. 그래서 민심을 다스리기 위한 수수대 수단이었다. 후대왕에 대한 경계는 아까 125장이라고 얘기했지. 조선의 영원한 발전과 성축입니다. 외적인 동기로서 본다면 훈민정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창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을 어문이라고 무시를 하는 양반들에게 훈민정음을 꼭 배우기 위한, 훈민정음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동기였다. 그래서 형식적인 특징을 한번 보시는데,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전절에서는 중국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후조에서는 조선 6조라고 하면 태조 이성계, 그리고 밑에는 6조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죠. 6마리의 용이라고 빗대어서 표현을 했는데, 이걸 창작한 사람이 누구지? 용비어천가를 창작을 주도한 사람이 누가 창작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지편전 학자들이지만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께서 용비어천가를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세종대왕 입장에서 6대에 올라가시는 조상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지, 태조 이방원 아버지지. 그렇게 조선의 임금 둘 넣고, 그 다음에 목조, 익조, 도조, 한조라는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보조 할아버지, 보고조 할아버지 4대의 조상님과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주관적 해석까지 덧붙여졌다. 그래서 구성 방식을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서사 부분에서의 개국송은 1장에서 뭐라고? 해동육룡이 나라샤 조선 건국이 한해를 1000명으로 이루어졌다. 1000명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조선 왕조의 무궁한 발전과 송축에 대해서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샘이 깊은 물은 냇가에 이르러서 바다까지 가니 영원히 송축, 영원히 발전하라 라는 것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본사 부분이 이제 3장부터 109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 게 전절은 중국의 이야기를 하고 후절에서는 우리 조상님들의 6조 이야기를 하는데, 동부하시다라는 것은 대응이 된다는 거야. 딱 들어맞는다라는 메시지로 태조의 선조인 사조의 사적을 찬양을 하고, 태조의 사적을 찬양을 하고, 태종의 사적을 찬양을 한다. 사조에다가 밑줄 끄시고, 목조, 익조, 도조, 한조인데 굳이 적지 않으셔도 태조 이성계의 조상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태조 이성계의 사적을 찬양하는 부분, 태종 이방원의 사적을 찬양하는 부분, 그리고 별사 부분에서는 개왕훈이라고 해서 후대왕에 대한 경계입니다. 왕에게 교훈을 전달한다라고 해서 왕을 가르치는 노래, 개왕훈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후대왕에 대한 번개. 한 장은 그대로 외워야 되는 내용 출제가 되었거든요. 다시 한번 빠르게 보고 가자. 주제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이거는 혁명의 쿠데타가 아니라 천명으로 인해서 나라가 개국된 것이야. 후대왕에게 강천근민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악장 영웅서사시 기억하세요. 송축, 개국, 예찬, 서사, 설득적 성격.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입니다. 최초의 악장문화 용비어천가입니다. 최초의 장편 영웅서사시 용비어천가입니다. 15세기 국어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어준다. 조선 초기에 발생한 시가 형식, 그게 바로 악장이다. 악장은 금방 사라지거든. 주로 이성계의 덕과 무공을 찬양을 하고, 조선 건국의 성업이라든지 왕실 번역의 송축의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목적성이 강해. 그러니 국가체제가 정비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조선을 홍보할 필요가 없지. 더 이상 필요치 않아서 쇠퇴하게 되는 갈래가 뭐라고요? 악장입니다. 용비어천가는 악장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창작 동기는 3개, 2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조선 건국이 천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야 라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 그리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후대왕에 대한 번개의 메시지, 조선의 영원한 발전과 송축,
외적인 동기로는 훈민정음을 실험을 하기 위한 권위부여의 동기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형식상의 특징,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본사 부분에서 중국의 사적이 전절에 제시가 되고 조선 6조의 사적이 후절에 제시가 되어서 정확히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쿠데타 아니라 뭐다? 천명으로 나라의 대륙이 이루어진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주관적 해석을 덧붙인다. 중심 내용의 구성, 서사, 본사, 결사 이대로 다 외워줬으면 좋겠어. 서사 부분에서의 기국성으로 조선 건국은 천명이다. 조선 왕조가 무궁하게 발전해야 한다. 송축의 내용. 그리고 본사에서는 태조의 3조, 4조가 목조, 익조, 도조, 한조가 어떻게 살았는지 역사의 사적을 찬양을 하고 태조 이성계의 사적을 찬양을 하고 태종 이방원의 역사적인 사적을 찬양을 한다. 결사 부분은 후대 왕에 대한 번개라서 개왕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개왕훈. 그러면 앞장으로 돌아가서 이 페이지 용비어천가의 본문을 좀 보고 갑시다. 이제 학습지 2번을 찾으세요. 학습지 2번 용비어천가의 본문입니다. 학습지 2 용비어천가의 본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난 후에 외적인 동기가 뭐다? 훈민정음을 시험을 하기 위한 훈민정음 시험에다가 위에다가 훈민정음 권위부여라고 적자. 훈민정음 권위부여. 훈민정음을 시험하고 훈민정음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발간을 했던 악장 영웅서사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건국에 대한 합리화 그리고 후대 왕에 대한 번개. 조선 건국에 대한 합리화는 몇 장에서 두드러지고 1장. 후대 왕에 대한 번개는 어디에서 두드러지고 125장. 조선의 영원한 발전과 송축은 어디에서 두드러진다? 2장에서 두드러집니다. 1장부터 갈게요. 6조를 6마리 용에다가 빗대어 표현하자. 해동에다가 밑줄 끄시고 동쪽의 바다는 어디를 나타내지?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6마리의 용이 육룡 밑에다가 적고 가자. 목조, 익조, 도조, 관조. 이게 4대 조상님이야. 목조, 익조, 도조, 관조. 누군데요? 라고 하면 세종대왕의 그랜드 조상들입니다. 목조, 익조, 도조, 관조.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누구? 할아버지, 태조, 그리고 태종.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까지 6조상님을 누구의 입장에서? 세종대왕 입장에서 6명의 조상님을 6마리의 용에다가 빗대어 표현했다. 6마리의 용이 나라샤에사의 샤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주체 높임의 선어만 어미가 쓰였네. 날다에다가 아샤입니다. 아샤. 날다에다가 아샤인데 아가 연속될 때는 하나 탈락시켜도 되지. 그래서 날다에다가 아샤에 아가 탈락돼서 나라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동의 용용이 이어적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아샤의 모범이 앞에 있기 때문에 샤가 와서 이거 그대로 형태소 분석하는 거 생각하면 돼. 날다에다가 아샤고 아가 와서 연속되는 아는 아가 탈락을 해도 된다. 샤이기 때문에 샤이기 때문에 뒤에 게 탈락이 되었고 날다에다가 아샤 이어적기에서 나라샤. 해동의 6마리의 용이 나셔서 일마다 천복이시니 시에다가 동그라미 주체 높임의 선어와럼이 좌우 앞에서는 시를 사용한다. 고성이 동거하시니 라고 했을 때 이에다가 별표 셋 부사격 조사 와가랑 비슷한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고성이에서의 이가 뭐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좀 적어줘. 고성과 동거하시니 시에다가 동그라미 당연히 주체 높임의 선어와럼이. 1장의 내용의 현대어 뜻풀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6마리의 용이 나셔서 일마다 천복이다. 한마디로 조선 건국은 하늘의 복이다. 고성과 동거하다라는 것은 중국의 옛 역사와 중국의 사적과 중국의 역사와 동거하다라는 말인즉슨 대응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2장은 순우리말의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문학성이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제2장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지? 순우리말을 사용이라고 적자. 순우리말을 사용을 해서 문학성이 뛰어난 내용, 비유적 표현이 끝내준다. 뿌리 깊은 나무라고 했을 때 뿌리가 튼튼한 나무지. 뿌리라고 했을 때 뿌리 뒤에 생략된 주격조사 끄덕끄덕 할 수 있겠어? 뿌리 뒤에 뿌리가 라는 주격조사 생략된 거 끄덕끄덕. 깊은 이어적기지. 남산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기억 덧생김 체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무에다가 안이 더해져서
오가 탈락이 되고 남간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야. 밑에 필기를 한번 보고 갈까? 나무에다가 안이 더해졌을 때 기억이 덧셈 끼려서 남간의 형태가 되더라. 거기 바람에라고 하면 바람 플러스 에의 원인을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야. 원인 부사격 조사 자그마하게 별표 하나 쳐놓을까? 바람 플러스 에로 원인을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 이어적게 있습니다. 아니밀세에서의 리을세는 무슨 역할?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종속의 연결어미야. 종속적 연결어미 리을세가 사용되었습니다. 종속적 연결어미. 꽃이 좋고라고 했어요. 우와! 훈민정음 창제 직후는 팔종성이 아니었어. 훈민정음 창제 직후는 곧 위에다가 적고 가자. 종성, 부용, 초성이다. 팔종성이 아니라 뭐였다? 종성 자리에는 다시 쓸 수가 있어. 부용, 다시 쓰다. 뭐를? 초성을. 종성, 부용, 초성이라서 곧이라는 명사의 표기의 종성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었지? 지읒이 올 수가 있었어. 그래, 필기하고 가야 된다. 곳에서 지읒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팔종성이 아니라 종성부용 초성이었습니다. 고치, 교코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지? 부계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네. 여름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요. 어떻게 기본 형태 생각하셔야 됩니까? 열다라는 동사에다가 명사, 파생, 정비사, 음이 더해져서 여름하고 이어졌기. 하나니라고 했을 때 하나가 무슨 뜻이었지? 많다. 그럼 동사 하나는 어떻게 표기했지? 아래아를 찍었어. 두는 아래아 옆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에서 별표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 보고 갈까? 현대에는 명사, 파생, 전미사도 음이고 명사형 어미도 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명사로 파생이 된 것인지 구분해야 되는 게 학교 시험에서 되게 출제가 잘 되었지. 근데 중세 때는요. 형태로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명사, 파생, 전미사에서 앞에 말이 음성이면 음이 오고 앞에 말이 양성이면 아래아를 찍어서 암으로 표기를 해줬다. 명사형 어미는 앞에 말이 양성이면 옴이 오고 앞에 말이 음성이면 음이 와서 명사형 파생, 전미사는 음과 암, 명사형 전성어미는 옴과 u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에서는 주격조사 생략 하나 기억해줘. 깊은에서는 이어적기, 남간에서는 기억 덧셈 김채원, 바람에서의 애는 원인을 나타내주는 부사격조사, 아니밀세의 리을세는 또 역시 종속적 연결어미, 곧에서는 종성부용 초성 기억해주시고 교코에서는 부기음화 적용 안 되는데 여름에서는 열다에다가 명사, 파생, 전미사, 하나니는 많다까지. 괜찮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질 않으니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 원관념을 생각해봐봐. 뿌리가 깊은 나무라는 말인 즉슨 기초가 튼튼한 나라. 바람이라는 외우 내환에 실현에도 흔들리질 않으니 꽃도 좋고 열매도 많다라는 것은 자손들이 번성이 되는 문화적 융성함을 나타내는 거야. 나라가 번성한다는 겁니다.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는 것은 마음 백성들이 번성한다. 샘이 깊은 물은이라는 것으로 샘은 샘이라는 명사에다가 주격조사 이가 더해져서 이어졌게 있으니 샘이 깊은 물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브프에다가 으가 우로 바뀌지 않았지. 아직까지 원순모음화가 적용이 안 됐어. 가말에라고 하면 가말 플러스 A입니다. 바람의 애와 가말에서의 애는 똑같이 원인을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야. 기억해놔. 바람의 애랑 가말에서의 애는 원인을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 아니 그칠세에서 또 리을세도 표시해줘. 리을세는 뭐다? 뭐뭐함으로라는 원인을 나타내주는 이유를 나타내주는 종속적 연결어미. 리을세는 이유를 나타내주는 종속적 연결어미. 샘이 깊은 물은 가만에 아니 그치니까 내희에다가 별표 치시고 내가 희의 중성체형이야. 그래서 주격조사 1랑 더해지면 내희가 돼. 이런 발아래 가만히 발아래에서의 발알 플러스 에에서 별표 셋.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게? 첫 번째 줄에 바람에서의 에는 원인 부사격 조사야. 두 번째 줄에 샘이 깊은 물을 가마레에서의 에도 원인을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야. 근데 바라레에서의 에는 어떻게 기억해야 돼? 바다로 간다라는 거야. 바다에 간다라는 처소 부사격 조사야. 부사격 조사 형태가 세 개가 다 에지. 근데 바람에랑 가마레에서의 에는 원인을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라면 바라레에서의 에는 무엇을 나타내주는 처소 부사격 조사입니다. 처소 부사격 조사. 처소 부사격 조사 가만히 다시 세미에서 이어적기 하나, 이어적기 플러스 주격조사 2까지. 깊은은 이어적기, 물은 원순모음화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목적격조사 을이 왔을 때 이어적기 한 거죠. 그죠? 아니다. 물은에서는 고조사 은이랑 더해졌다라고 봐야지. 물 뒤에 고조사 은이랑 더해져서 물은 이어적기 한 겁니다. 가말에서의 에는 원인 부사격조사, 아니 끝일세에서의 리을세 기억해야 됩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 내희에서는 히읗 종성체형, 이러도 1단하게 어에서 이어졌기, 발아래에서의 애가 처소 부사격 조사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가나니. 그리고 4장으로 한번 그러면 내용은 세위 깊은 물은 이라고 하면 근원이 깊은 나라. 근원이 깊은 물이니까 유서가 깊은 나라가 되겠지. 유서가 깊은 나라는 가뭄이라는 시련, 외운의 안에도 안이 마르기 때문에 냇가에 이르러서 바다까지 간다라는 것은 무궁한 발전이라고 생각해줘. 무궁한 발전이라는 것으로 조선을 송축하는 내용입니다. 제2장이 조선의 영원한 발전과 송축이다. 문화적으로 융성해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은 것, 냇가에 이르러서 바다까지 간다라는 것으로 무궁한 발전을 드러냈다. 제4장으로 가자. 적인 서리에 예에다가 밑줄 하나 떠주시고, 적인 서리에라고 했을 때 현대어투풀이로 보니까 주나라 태왕이라는 주어는 생략됐어. 북쪽 오랑캐 사이에 살 때 적인 서리에라고 했을 때 적인이 뭐다? 북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 서리 사이에 살 때 적인이라고 하면 오랑캐가, 가래언을이라고 하면 침범하거늘, 기산을 올브샴도, 기산이라는 수도지를 옮기신 것도 하늘의 으띠시니라고 하면 하늘의 뜻이었다는 거야. 하늘에다가 물결 표시하시고 천명이라고 좀 적어줄래? 천명. 그리고 올무샴이라고 했을 때 옴따에다가 샤에다가 옴, 명사형 어미 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올무샴도에서의 옴이 명사형 어미가 더해진 겁니다. 이 올마샤도. 야인이라고 하면 선조의 역사랑도 일치하고 있어. 목조, 입조, 도조, 한조에서 선조 그냥 조상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선조의 여기는 이쪽에서, 이쪽에다가 동그라미. 야인은 뭐다? 이쪽에서 야인은 여진족이야. 여진족 사이에서 사실 때 여진족이 똑같이 침범을 했다. 아하, 주나라 태왕의 역사와 선조 입조의 역사가 동거하시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 덕원으로 수도를 옮기신 것도 하늘의 뜻이다. 다 천명입니다 라는 것이죠. 옴따의 리을 미음에 아샤 옴도라는 거에서 올마샴도라는 형태를 기억해줘. 옴이 있었어. 그 다음에 제48장으로 가보자. 구러의 말할이라고 하면 금나라 태조가, 또 중국 역사 할까? 금나라 태조가 좁은 골목에 말을 지나가게 하시어서 뒤쫓아 오던 도적이 다 돌아가니 말 아래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어졌게 한 거지. 말 플러스 알. 말 플러스 알을 이어졌게 했다고 생각하면 돼. 홀스의 말에다가 목적격 조사 알이 더해져서 이어졌게 한 거야. 디네샤라고 하면 국유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기억해 주시고, 도적이라고 하면 얘도 이어졌게 된 거지. 형태만 기억해 놓고 가자. 말은 목적격 조사 알이 더해져서 이어졌게 한 거고, 도적 플러스 주격 조사 이가 이어졌게 한 거고, 다 돌아가니 반길 높인 달 연기 뒤날이니까 라고 했을 때 연기는 뒤쫓아 오던 도적이 다 돌아가니 반길 높이인들 남이 지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나리이까라고 했을 때 이까는 좀 기억해 놓자. 이까. 이시 뭐지? 이시 뭐라고 알고 있어야 되지?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지.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이 의무문일 때는 이시고 평서문일 때는 뭐 사용한다라고 가르쳐줬지? 이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이 사용하고요. 이가 이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가는 설명 의무문이야, 판정 의무문이야. 경상도 사투리에 그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아계열로 끝나면 무슨 의무문? 밥 먹었나? 예, 아니오에 판정 의무문이 아계열로 끝난다 그랬지. 판정 의무문.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시 뭐라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상대 높임법에서 의무문일 때 선어말어미 it 사용하고, 그리고 종결의 어미가 가가 왔다는 것은 판정 의무문이라는 걸 기억해 줘야 된다. 학교에서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나갔어. 여기까지 진도 안 나갔어? 그래? 자습서 펴봐봐. 자습서. 쌤이 방학 때 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이 안 나오는 것을 보니 잘 기억이 안 남아있는 것 같고 학교에서도 안 한 것 같습니다. 256쪽 펴주세요. 자습서 256. 지난 시간에 고대국어 했으니까 이건 좀 까먹지 말자. 고유명사 표기랑 서기체 이두 표기, 상찰 표기까지
고유명사 서기체 이두 구결 그리고 향찰 표기 이건 좀 까먹지 말자. 이건 좀 다 했으니까 다시 안 볼게. 시대 구분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257페이지 중세국어 얘도 했네? 지난 시간에. 근데 왜 모르지? 중세국어에서의 의문과 표기 얘기했고 그 다음에 258페이지 가자. 얘도 했네? 주격조사의 형태 얘기했고 이것도 했잖아. 주체 높임의 시샤, 객체 높임의 삽잡잡, 상대 높임법에서 이랑 이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평서문일 때 이, 그리고 it은 어떨 때? 의문문일 때 it과 같은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됨 체크해놨잖아. 그리고 상대 높임법의 등급에 하라체 있었고 하야셔체 있었고 하쇼셔체 있었고 그리고 하라체랑 하야셔체 사이에서 반말 등급이 대략 있었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쌤 안 한 줄 알았어요. 259페이지 가봐봐. 근대국어의 표기까지 다 했네. 아래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260페이지 현대국어까지 다 했네. 그리고 261페이지는 선배들의 프린트로 같이 살펴봤고 262페이지 됐고 264페이지 보시면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동 육룡이 나라샤라고 했을 때 해동이 뭐라고? 우리나라. 육룡은 여성용으로 뭘 나타낸다? 목조, 익조, 도조, 한조, 태조 이성계, 태조 이방원. 나라샤의 형태 좀 봐봐. 날다에다가 아샤 그리고 아가 와서 아가 생략돼서 나라샤가 된 거야. 일마다 천복이라는 천명으로 나라가 건국이 되었어. 천복이 시리에서의 시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 고성이 동부하다라고 하면 옛 성인 중국의 사적가 동부 딱 드러나더니 우리는 천명이야. 그리고 이 장도 다시 한 번 더 복습할게. 불이디의 주격조사 생략했지. 깊은 에서 이어졌기 했지. 남간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나무에다가 보조사 안이 더해지니까 남간이라는 형태로 기억이 더 생겼어. 바람에서의 애는 원인을 나타내주는 부사격조사. 아니릴세, 릴세는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종속적 연결어미. 곧 통해서는 여러분이 종성부용 초성으로 활동성 이전에는 종성부용 초성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교코는 좋다라는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표기. 열다에다가 명사 전미사 음이 더해져서 여름. 하나니는 많다. 세미 깊은 물은 이라고 했을 때 세미는 주격조사 이가 와서 이어졌기. 물은 원순모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물 더하기 은이라는 조사가 와서 이어졌기 물은. 가말 플러스 애가 와서 애가 원인을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 아니 그칠세에서의 리을세도 뭐라고 기억해야 된다? 이유를 나타내주는 종속적 연결어미. 내희는 희읍 종성체언이라서 내랑 이가 더해졌을 때 내희. 이어서 발아래라고 했을 때 발아래를 조심하자. 발아 플러스 애는 처소 부사격 조사. 가난이. 그래서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돼. 뿌리가 깊은 나무는 기초가 튼튼한 나라. 바람이라는 내우 외환에도 흔들리질 않으니 꽃이 좋고 열매가 많습니다 라고 하면 번성하는 것. 나라가 문화적으로 번성. 샘이 깊은 물이라고 하면 유서가 깊은 나라는 가뭄이라는 내우 외환에도 끊어지지가 않으니 냇물에 이르러서 바다까지 갑니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밑에다가는 무궁한 발전이라고도 적어줘. 그리고 125장인데 선생님이 4장이랑 뭐를 주셨다는 걸 기억해놔야 돼? 48장을 프린트로 주셨어. 작년 프린트이지만 올해 프린트에도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볼까? 음, 4장이랑 48장 똑같이 있네요. 필기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선 건국의 증명서 필기가 작년 필기가 아니라 선민이의 지난 시간 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의 필기지? 이거는 작년 필기다. 계속 집중. 아니 작년 필기다. 니랑 글씨가 너무 똑같다 선민아. 선민이 글씨랑 너무 똑같다. 이거는 선민이 필기인 거야 그러면? 아니요. 이건 작년 거지. 근데 이거는 선민이 거야. 제 글씨 아니에요. 맞지? 근데 니랑 너무 비슷한데? 난 너의 프린트가 순간적으로 그냥 집중 4장 다시 한번 보고 갈까? 4장 적인이라고 하면 북쪽의 오랑캐 사이에서 사실 때 우리 주나라 태왕께서 수도를 기산으로 옮기신 것도 하늘의 뜻이고 선조 이쪽께서 여진족 사이에서 사실 때 여진족이 과래언을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라고 과래언을 침범을 하니까
수도를 덕원으로 옮기신 것도 하늘의 뜻이다. 그만큼 뭘 기억해야 돼? 전절에서는 중국의 보살을, 그리고 후절에서는 육조, 목조, 입조, 도조, 한조, 태조, 이성계, 태조, 이방원의 역사를 제시할 거야. 여기에서는 입조의 역사지. 공부하시다라는 거는 그만큼 천명이라는 걸 기억해줘. 48점 미련 없이 갈게. 군어의 말알이라고 하면 말까지 목적격 조사 알이 더해져서 말알 이어졌게 한 거야. 디네샤 도적이 다 돌아가니 금나라 태조가 좁은 골목길에 말을 지나게 하시니 뒤쫓아오던 도적이 다 돌아가니 반길 높인들 명기 디라니까라고 하면 반길 높인들 남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디라니까에서의 잇 상대 높임의 의문문일 때 선어만 어미 잇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고, 디라니까라고 했을 때 가는 뭐라고? 판정 의문문일 때 아로 끝나잖아. 그래서 여러분 뭐를 기억해야 된다? 하쇼 셔츠입니다. 반길 높이인들 남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있겠습니까는 뭐다? 하쇼 셔츠이다. 그리고 똑같아. 태조의 역사로 가볼까? 석벽에 절벽의 말을 오르게 했어. 말을 오르자 도적을 다 잡으시니, 도자갈이라고 하면 형태소만 좀 쪼개서 기억해 놓자. 도적 더하기 목적격 조사 알. 도저갈이라고 하면 좀 적고 갑시다. 도적 플러스 목적격 조사 알. 이어졌게 한 거야. 도저갈. 도적을 다 잡으시니 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잡아시니에서의 시에다가 동그라미 누구 높이는 거야? 시는 주체 누구지? 여기에서는 태조. 잡으시니에서의 태조가 잡으신 거 주체 높임 선어만 어미시. 석벽에 절벽에 말을 올리셔서 도적을 다 잡으시니 몇 번을 뛰어오른들 남이 오를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띄운들 잡아시니 현번이라고 하면 현번이 뭐다? 몇 번을 띄운들 남이 오라리니까 이가에다가 또 동그라미 하슈셔츠에서 아로 끝나면 뭐라고? 판정의 부분. 제 125장 옆에 나온 후대왕에 대한 번개라고 좀 적어줘. 후대왕에 대한 번개. 그래서 뭐라고? 구성으로 따졌을 때 125장은 개왕훈이라고 얘기해서 천세 전에 우희에다가 별표 히읗 중성체형이야. 우가 히읗을 안고 있어서 무정명사 뒤에는 뭐를 사용해줘야 되지? 무정명사 뒤에서 부사격 조사 의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 기억해줘. 알았지? 관용격 조사 아니다 얘들아. 천세 우희라고 했을 때 의가 관용격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라는 히읗 종성 체형 뒤에 의라는 뭐가 왔다? 부사격 조사라고 꼭 기억해야 돼. 의는 무슨 조사다? 부사격 조사라는 거 기억해서 하셔야 돼요. 천세 전에 미리 정하샹 샤이나가 동그라미 주체 높임의 선어바람이 샤 한수 북쪽에 누인 계곡 가샹 샤이나가 동그라미 역시 주체 높임의 선어바람이 덕을 쌓으셔서 나라를 여셨어. 공연이 가사 없으시니에서의 시에다가 동그라미 역시 주체 높임의 선어마음이 덕을 쌓으셔서 나라의 공연이 끝도 없었구나. 그런데 명심해라라는 메시지는 뭐야? 훌륭하신 후대의 조상님들이 엄청 훌륭하신 조상님이라 할지라도 성신이라고 하는 조상님이라고 적자. 조상, 임금 조상 임금님들이라고 적자. 조상 임금님들이 니자샤도 엄청 훌륭한 임금님들이 이어가셔도 경청근민 하셔야지. 성신이 니자샤도라고 하면 훌륭한 임금님들이 니자샤도 이어가셔도 경청근민 하셔야지. 경청근민에다 별표색에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부지런하게 다스려야 돼. 성신쌤이 성신을 조상신이라고 적었는데 후대의 임금도 성신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후대의 임금들이 되게 훌륭하고 성신이라도 경청근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경청근민을 꼭 해야지 이 나라가 더욱 부드시리이다. 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평서문일 때 이인 거야. 이. 경청근민이 꼭 기억해야 되는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 노하우 뭐를 해라? 경청근민을 해야 된다. 경청근민은 하샤. 더욱 부드시리이다에서의 이는 평서문일 때 선언하라고 뭐를 사용하고 이를 사용한다. 하쇼셔츠입니다. 하쇼셔츠. 닝금하라고 했을 때 하에다가 별표색에 높임의 목격조사야. 하에다가 별표색에 높임의 목격조사. 아라쇼샤라고 했을 때 무슨 체라고? 하쇼셔츠의 명령문. 태강왕의 고사거든요. 낙수의 산행을 가서 할아버지 조상님만 믿고 띵가띵가 놀다가 태강왕을 쫓겨났어. 낙수의 산행을 가서 할아버지를 믿으니까 라고 했을 때 태강왕 고사라고 적어놓자. 태강왕의 고사를 인용을 했다. 태강왕 고사. 태강왕의 고사를 인용을 해서 하나빌이라고 하면 할아버지야. 하나빌이라고 하면 밑에다가는 조상이라고 적어요. 조상 임금.
조상 임금만 믿다가 낙수의 산행을 가서 사냥만 하다가 쫓겨나면 안 돼 라는 것으로 미드니까에서의 입가는 뭐다? 하쇼샤체의 판정 의무문.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 it은 의무문일 때 서너만 어미, 이는 평서문일 때 서너만 어미.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다시 263페이지 와봐봐. 자습서로 263페이지 다시 시작할게. 우희, 천세 우희라고 했을 때 우가 뭐라고? 히읗 종성체언의 우희고, 이때의 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 의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부사격 조사야. 천세 천세 전에 미리 정하샨 샤에다가 동그라미 주체 높임의 서나마러미 한각 북쪽에 누인계국 하셔서 밑줄 그자 어진덕을 쌓아에다가 밑줄 누인계국 하샤라고 했을 때 샤는 주체 높임의 서나마러미 복년이 가자 없으시니 복년이 복이 끝도 없으시다. 나라의 운명의 복이 끝도 없으시니 성신하면 무슨 뜻이라고? 성스러운 임금, 후대의 임금이 성스러운 임금이라 할지라도 니자샤도 뭐를 꼭 해야 된다? 경청근민을 해야 돼. 경청근민에다 별표 3개. 경청근민을 해야지만 이 나라가 더욱 굳으시리이다 라고 했을 때 시에다가 동그라미, 이다에다가 동그라미, 다 종결함이가 뭐라고? 하쇼셔츠라고 기억해야 돼. 닝금하라고 했을 때 하에다가 별표 3, 높임의 목격조사, 아라쇼셔라고 했을 때 무슨 채 사용한다고? 하쇼셔체. 낙수에 가서 낙수의 산행을 가서 할아버지만 믿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이때 할아버지는 뭐라고? 조상의 공덕만 믿지 마라. 조상 임금들만 믿지 마라. 그래서 누인계국을 하셔서 성신이 이어가더라도 경청근민을 해야지만 나라가 굳건한 것처럼 후대의 임금한테 건계의 말세지로 뭐를 전달하고 싶은 거야? 임금아라고 하면 후대의 왕이야. 후대의 왕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다? 꼭 알아셔서 당부의 말씀. 낙수의 산행을 가서 할아버지만 믿었다가 쫓겨난 태강왕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조금만 더 필기를 볼게. 미드니까에서의 it은 이 동그라미 치시고 의무문에 사용되는 상대 높임 서너말 어미에다가 밑줄 중세국어에서는 상대 높임에도 서너말 어미가 있었다는 것과 이가는 하쇼셔츠에서의 판정 의무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현대어 뜻풀이 내려오자 천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어진덕을 쌓아서 나라를 여시어 나라의 운명이 끝이 없으십니다. 성스러운 임금이 이으셔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돌보셔야 더욱 굳으실 것입니다. 임금이시여 아소서 낙수 이거 밑줄이다. 하나라 태강왕처럼에다가 고사인용이라고 좀 적어줘. 낙수의 사냥을 가 있으면서 할아버지 조상의 공덕만 믿다가는 임금 자리에서 쫓겨난다. 경청근민 반드시 하라. 후대왕에 대한 관계는 무슨 뜻이지? 경청근민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부지런히 다스려라. 작품 안내 갈게. 악장 영웅서사시. 그래서 쌤이 지금 성신에서 문맥이 조금 흔들렸는데요. 여기에서의 성신은 누구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후대의 임금을 부르는 거야. 아무리 성신, 후대의 임금이 성스러운 임금이 이어가더라도 경청근민을 해야지만 나라가 굳건해질 것이다. 닝금하라고 불렀을 때 이때의 임금은 후대 왕인 거야. 후대 왕들아 꼭 당부의 말씀 알아줘서 낙수의 산행을 가서 할아버지만 믿으면 안 돼. 누구처럼? 태강왕처럼. 263페이지 계속 이어가자. 작품 안내로 가니까 서사적 성축적 새 왕조의 창업의 정당성 특징 꼭 기억해야 돼. 서사, 본사, 결사. 서사 부분은 1장이랑 2장, 본사 부분에서는 3장부터 쭉 이어지는데 목조, 입조, 도조, 한조 사적을 찬양을 하고 태조 이성계 사적 찬양하고 태종 이방원의 사작을 찬양을 하고 결사 부분은 뭐라고 불러야 된다? 개, 왕, 훈, 후대 왕에 대해서 건계하는 메시지로 정리가 되어 있다. 특징 두 번째 별표 쳐야 돼. 1절의 전절은 중국 제왕의 사적을 찬양을 하고 2절은 조선 왕조의 사적을 찬양을 해서 동부하시다라는 2절 사구의 형식으로 대꾸를 이룹니다. 2절 사구의 형식으로 대꾸. 본사가 그래. 본사가 그러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8번 위에 있는 필기 좀 보고 갈까? 구두시리이다라고 했을 때 이는 밑줄 끌까? 하쇼셔츠에서 상대 높임을 할 때 상대 높임의 선어말음이 평서문일 때 뭐는 이는 들어왔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이는 평서문일 때 선어말음이 264페이지 가자. 이 자료에 사용된 의문 중에서 현대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 아리아나 반치음이나 예디음. 그리고 다음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표기상의 특징을 얘기해보면 샘, 다기, 주격조사 이가 왔는데 셈이
깊다에다가 은이 깊은, 물 더하기 은인데 물은 무슨 적기 하고 있다? 이어 적기 하고 있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왔을 때 그대로 연음해서 적어주는 무슨 적기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이어 적기입니다. 중세국어에서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연결이 되면 밑줄 긋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에다가 밑줄 그대로 초성에 내려 쓰는 방식, 이어적기의 방식이다. 이어적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글자 왼쪽에 점 찍어서 음의 높낮이 성조 표시했습니다. 성조에다가 동그라미 음의 높낮이. 이번에 다음을 참고하여 중세국어의 주격조사의 형태를 설명해봐봐. 셈 더하기 주격조사 이, 누가라고 하면 짝대기 이, 누 뒤에 이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짝대기 이, 주격조사 이가 와서 니라는 형태입니다. 니. 셈 뒤에 주격조사 이가 붙은 거, 자음 뒤에는 주격조사 이, 이쪽이다. 자음 뒤에는 주격조사 이에다가 밑줄, 누와 같이 모음으로 끝나면 이가 붙었다. 밑줄 끌까? 이가 붙은 것에다가 밑줄. 근데 반모음 이가 들어가 있는 이 모음으로 끝나면 주격조사 어떻게 하면 되지? 불이처럼 이 모음으로 끝나면 생략하시면 됩니다. 265페이지 계속. 육룡이 나라샤이사의 샤는 주체 높임의 선어발음이 밑줄 긋고 가자. 주체 높임의 선어발음이에다가 샤. 닝그마 아라쇼샤라고 하면 쇼셔는 뭐다? 하십쇼체. 현대국어의 하십쇼체에 해당하는 하쇼셔체 밑줄 긋자. 하십쇼체에다가 밑줄, 하쇼셔체에다가 밑줄. 불이 뒤에는 주격조사 생략했다는 거 기억해야 돼. 불이라는 단어가 현대국어에 와서 어떤 형태로 바뀌었지? 라고 하면 뿌리. 불이의 형태가 변해온 과정을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참조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15세기에 불이었던 형태는 16세기에 들어서서 여러 개의 이 형태가 나타나는데 우선 제2음절의 모음이 위, 외, 의로 나타나는 것과 제1음절의 된소리로 변했어. 불희가 뿔이라고 된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어두자음의 된소리와는 국어의 역사에서 16세기 이후로 여러 단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제2음절의 이중모음이 여러 형태로 표기된 것은 일정한 표기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7, 18세기에서 스뿌리, 시옷 계열의 어두자음부는 된소리로 발음했던 거 기억나시죠? 앞에 시옷이 있으면 이건 된소리야. 뿌리라고 해서 뿌리 그리고 유성음 사리에서 히읗이 약화되어서 탈락한 형태로서 20세기에 뿌리로 고정이 됩니다. 불휘에서 불희 그리고 뿌리 뿌리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넘어갑니다. 266 이게 이제 프린트에 있거든. 진도 좀 빨리 빼줬으면 좋겠네. 쌤이 준 오늘의 프린트 또 펴보세요. 그랬을 때 이거 한번 보자. 중세국어의 조사부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보자. 중세국어의 조사의 주격조사 이대로 외울 수 있지. 백성이랑 말싸미 그리고 부터 뒤에 짝대기 이, 공자 뒤에 짝대기 이, 뿌리 뒤에 생략했고 그리고 배업도다라고 했을 때 바 뒤에 배 뒤에 생략됐지. 배업도다라고 하면 배가 없도다잖아. 목적격 조사도 기억해야 돼.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을과 알 그리고 모음으로 끝나면 을과 날 양성과 음성의 세트가 있었고 이것도 체크해. 이 모음으로 끝난 체현제에는 그냥 목적격 조사는 리을이 왔어. 리을. 아까 좀 전에도 하나빌이라고 했을 때 하나비 밑에다가 리을이 왔었지. 하나빌. 관역격 조사. 안 받았다고? 여러분한테? 뒷장이 있어. 왜 복사가 그딴 식으로 나왔지? 있을 거야. 여기. 다시 가겠습니다. 관역격 조사에서 에, 의, 슛, 이가 어디에 쓰이는지 잘 봐주세요. 알았죠? 다 한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성이면서 유정명사일 때는 에, 유정명사이면서 음성일 때는 의, 거부비, 그리고 시옷은 높임의 유정명사, 무정명사, 그리고 짝대기 이는 유정명사가 모음으로 끝난 특이한 경우 저 뒤에 짝대기 이. 처소부사격 조사 봐줘. 에랑 에, 그리고 얘, 그리고 에랑 의도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비교부사격 조사에서는 에, 도본이랑 두라, 나와도 많이 씁니다. 널 나와라고 하면 너보다, 널 나와에서의 나와도 많이 쓰입니다. 이대로 외워주세요. 이대로 시험에 내셨거든요. 중기계 달아라고 했을 때 에, 고성이 동부하시니에서의 이, 호박도본에서의 도본, 널 나와에서의 나와, 동그라미 좀 치고 갈까? 중기계 달아에서의 에, 고성이 동부하시니에서의 이, 호박도본에서의 도본, 널 나와에서의 나와. 이것 좀 외워주세요. 혹격조사는 아랑 야는 동등한 위치에다가 밑줄.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아, 모음으로 끝나면 야,
높임의 대상한테는 하, 닌금 하, 아라, 쇼셔 외우셔야 됩니다. 조사의식 그대로 내십니다.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높임법으로 가자. 중세국어의 높임법. 주체 높임의 선언어럼이 자음어미 앞에서는 시, 모음어미 앞에서는 샵, 그리고 2번에다가 별표 3개 그대로 외워줘. 어간이 급으스면 삽,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면 순경음 비읍으로 바꿔줘. 어간의 앞에 있는 끝소리가 드트 즈치면 잡, 모음어미라면 순경음 비읍으로 바꿔줘. 앞에 어간이 유성음으로 끝났다, 모음이랑 니은 비읍 니을 그러면 잡, 모음의 어미 앞에서 쓰였다, 순경음 비읍으로 바꿔줘. 막사건을 에서의 삽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도사바니라고 하면 아니 앞에서 순경음 비읍이 이어졌게 하는 거야. 도사바니, 듣잡기에서의 잡, 어짜바라고 하면 어따에다가 아 앞에서 잡이 순경음 비읍이 이어졌게 된 거야. 도잡기에서의 잡, 가초자바라고 하면 잡에다가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어져서 이어졌게 한 거야. 찾을 수 있겠니? 가초아, 가초아에다가 사이로 들어간 거야. 3번이 무조건 시험에 나와. 3번에다가 별표 3개. 이걸 좀 외워줘. 중세국어에서 하쇼셔체, 하야셔체, 헤라체, 반말체 이렇게 쓰였어. 하쇼셔체라고 하면 오늘날의 하십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정 의문문일 때는 아로 끝나야 돼. 뭐뭐 하시니까. 설명 의문문일 때는 오로 끝나야 돼. 밥 먹었나? 라고 하면 아로 끝나지. 예 아니오는. 근데 어디 가노? 누구고? 라고 하면 오로 끝나지. 꼭 기억해야 돼. 밥 먹었나? 라고 하면 아. 누구고? 라고 하면 오. 그래서 쇼셔, 사이다. 그리고 하야셔체 같은 경우에는 판정 설명 의문문에 둘 다 이가가 사용되었어. 니까. 하라체는 다로 끝나는데 이걸 꼭 기억해야 돼. 1인칭, 3인칭일 때는 여려, 1인칭, 3인칭 설명 의문일 때는 요료.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해야 돼. 2인칭일 때는 무조건 니은다. 2인칭일 때는 니은다. 반말일 때는 니리, 고라. 그리고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학교에서의 진도는 따라잡았는데 266페이지 있지. 이거를 프린트로 하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프린트를 좀 받아와 오셔야지 쌤이랑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266페이지 진도 나갈 테니까 프린트 있으면 꼭 챙겨와 주세요. 알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시험 범위가 다 완성이 될 것 같다. 잠시만. 이 프린트 없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받아야 되는 프린트인데 4번 작년 프린트로 우리는 일단 진도 나갈 테니까 서연이는 학교 프린트 받아서 하세요. 자, 학습지 4 갑니다. 중요하죠? 자, 3번이 페이지 자습서 266페이지 3번이 학습지 4번의 프린트로 만들어져서 선생님이 나누어 주실 거니까 준비했을 프린트 받아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합시다. 3번 뭐라 그래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근대국어의 특성을 탐구해보자. 너는 고려의 사랑이여니 라고 했을 때 너는 고려의 시옷이 뭡니까? 관형격 조사 시옷인가요? 고려의 사랑이여니 또 어찌 한어를 말하는 것을 그렇게 잘하느냐. 아, 한국어를 넌 고려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중국어를 잘하느냐. 한어 미람을 잘하나요. 그러면 뭐라 그래? 뭘로 해야 될지 기준을 못 세우겠네. 프린트로 먼저 할게. 프린트로 올게. 너는 고려의 사람 이연이 또 어떻게 중국어 이름을 말하기. 중국어 이름이 무슨 뜻이다? 중국어 말하기. 스피킹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요? 하나요에서의 요거 체크해 주셔야 되죠. 그냥 이대로 외워주세요. 시옷은 간역격 조사의 의. 그 다음에 된소리 계열의 시옷 어두자음군이 있었다. 된소리 계열 옆에다가는 시옷계 어두자음군이라고 적어봐봐. 시옷계 어두자음군이 된소리 계열로 쓰인 거야. 그리고 어띠라고 하면 어떻게라는 의문사. 니람을이라고 하면 두음법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름을이라는 말은 말하기를. 하나요라고 하면 하나요에다가 별표 의문형 동결어미 요로 끝나는 거야. 하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가 라고 오 계열로 물어봤지. 하나요에서의 오로 끝나면 설명 의문문이야? 판정 의문문이야? 설명 의문문이야. 오로 끝나면. 그러니 내 한인한테 중국 사람들한테 사람의 손대 중국 사람의 손에서 글을 배우니 이런 전차로 라고 하면 전차 까닭이라는 거 알지? 저기라고 하면 조금은 한어의 말을 아노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니 손대 글 배운다 라고 했어요. 니은다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너무 중요하죠. 2인칭 주어일 때 니은다는 의문영어미. 니 누구한테 글을 배웠느냐? 나 한 학당이라고 하면 중국어 학당에서 글을 배우라. 배우라라고 하면 배웠다.
네 무슨 글을 배운다? 니은다에다가 동그라미. 무슨이라는 의문사가 있더라도 니은다는 의문영어니, 없어도 의문영어니. 즉 설명의문문이랑 판정의문문이랑 둘 다 니은다는 2인칭 주어일 때 의문영어니. 논어랑 맹자랑 수학을 늙으라 읽었다. 네 모국어 무슨 공부하느냐라고 하면 네 매일 미안해 뭐라고 읽어버렸어 쏘리. 네 매일매일 무슨 공부하느냐. 공부하는다의 사이에 니은다는 또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의문영어비로 생각해야 돼. 네 손대라고 하면 누 더하기 짝대기 이 누구의 손에 누구에게 배운다라고 하면 2인칭 주어는 전부 다 의문영어비라고 생각해줘. 그리고 네 배운다에서 과거시제에다가 밑줄 읽으라 과거시제. 네 공부하는다도 니은다는 현재시제랑 과거시제랑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문맥으로 구분해야 될 것 같다. 네 배운다는 과거시제, 네 공부하는다는 현재시제. 요거대로 기억해 주시고 자습서로 가보자. 266페이지. 너는 고려의 사람이여니도 어찌 중국어 말하기를 잘하냐요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뇨 동그라미. 내가 중국 사람의 손에서 글을 배우니 이런 까닭으로 조금은 중국말을 아노라. 이 누구 손에서 배운다의 니은다에다가 밑줄 과거시제라는 거 기억해. 2인칭 주어. 내가 중국어 학당에서 글을 배웠네. 네 무슨 글을 배운다 니은다에다가 밑줄 역시 2인칭 주어일 때 의문영어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과거시제네. 네 무슨 글을 배웠느냐. 논어랑 맹자랑 소각을 읽었다. 읽으라도 역시 과거시제라는 거 기억해. 네가 매일 무슨 공부하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현재시제야. 네 매일 무슨 공부하느냐라고 했을 때 니은다는 현재시제야.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학당에 가서 스승님께 글을 배우고 학당에서 논하든 집에 와서 밥 먹기 마치고 명사형 어미 기 많이 사용했다 그지? 이 다음 장이 지금 쌤한테 없는 거야. 지금 이 다음 장이 요거대로 이제 프린트 이어지겠지?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학당에 가서 스승님께 깨에다가 동그라미 스승님께서의 깨 주격조사, 부사격조사 중에서 부사격조사지. 스승님께서의 깨는 부사격조사. 글을 배우고 학당에서 논하든 이라고 하면 학당을 끝내고 나면 학당을 마치면 집에 와서 밥 먹기. 기에다가 별표 하나 칠까? 명사형어미 기가 또 많이 쓰였던. 마치고 또 학당에 가서 서품 쓰기, 글씨 쓰기. 서품 쓰기 끝나고 나면 연구하기. 기에다가 별표. 연구한다라고 하면 한 사람씩 각각 한 구씩에 지어서 시를 합치는 거. 연구하고 마치고 나서 글을 읽어주고 글 읽기 마치고 나서 스승 앞에서 글을 강하노라. 배운 글을 읽어준다. 네 일이 중국어의 글을 배울 작시면 이내 마음으로 배워난다. 네 어버이널로 하여서 이거는 프린트 있어야 될 것 같다. 프린트에 생략이 많이 되어서 요거는 프린트 보면서 근대국어 마무리 짓기로 하고 267페이지도 대충 한번 봐봐봐. 또 어디 니로미라고 했을 때 밀다 명사형 어미 음과 미음 니람을이라고 했을 때 그거 비교 스승님께 붙잡고의 잡 그리고 스승님께 글 배우고 와 근대 국어만 가도 객체 높임의 선어말음이 사라졌다 그지? 16세기에 있었던 반치음이 17세기에는 사라졌다. 35시라 거듭적기 방식 사용한 것도 35시라라고 하면 이어적기 35시라라고 하면 거듭적기지 두 번 사용했지. 2번도 마잘이라는 표기가 마음이라는 표기로 이렇게 바뀐 거 보시고요. 프린트 받으면 이거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문제 풀자. 배웠던 거 문제 한번 풀어보자.